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하반기 국민은행의 채용설명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설명회의 내용을 주요 내용만 빠르게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른 기타 기출 후기나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의 기출 문제와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채용 설명의 내용에 기반화돼 더 자세하게 하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트별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총 2개로 제작될 예정이고 자소서 필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합격자들의 스펙을 보여드리는 이제 자소서와 필기 그리고 스펙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첫 번째 영상과 그리고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면접의 기출 후기, 기출 문제와 함께 채용 설명회의 면접 내용을 함께 설명드리는 면접 파트에 대한 안내 영상, 이렇게 영상은 2개로 제작이 돼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은 국민은행 공식 채용 설명회에 기반화돼 탑뱅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국민은행 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국민은행의 L1, L0, L0는 이제 보훈 전형이나 특성화고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L1은 장교 전형 아니면 유비 일반 지역인재 IT 플랫폼 이렇게 돼서 이제 L1과 L0가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채용 부분이 조금 다양한데 그 각 부문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L0 직군의 다른 부분은 면접 전형에서 토론 면접이 없고 그냥 BEI 경험 면접과 그리고 세일즈 면접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L0 직군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토론 면접만 없다. 이제 상반기에는 PT 면접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UB ICT 전역장교 특성화고 채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보훈 전형의 경우에는 L0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면접에서 토론 면접이 이번에 없다. 전역장교는 면접 전형은 동일한데 필기에서 필기를 안 봅니다. 다 필기를 보는데 전역장교 출신 분들에 대해서만 필기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 헌신하는 군 출신 분들에 대한 조금 약간 편의를 봐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군 장교 출신 새로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전역장교 출신 분들도 입행하면 전역장교 안에서 이제 ICT나 UB를 골라서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필기 부분만 없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접 전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B는 여기 이제 개인금융 고객자산관리, 그래서 개인 기업금융, 그 다음에 지역인재로 나누어서 채용이 되는데 저기 지역인재라고 되어 있지만 경기도 안에 있는 지역도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심에 있어서 경기 지역 분들은 경기 지역 지역인재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필기 같은 것들을 전체 은행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지역인재 전형이 필기 커트라인이 조금은 낮은 경향을 대체적으로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인재로 지원이 가능하신 분은 지역인재로 지원하는 게 입행의 필기 전형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4년 이제 지금부터 하반기 채용 설명회 내용에 기반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서 먼저 상반기에는 면접 가시는 분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학점이나 토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고 면접에 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따로 뭐 군 출신 전형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가셨다. 이번에는 이제 군 장교 출신이 따로 있고 하니까 군 장교 출신 분들은 취업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테니까 이제 이번 하반기가 지나고 나서 합격자 면접 가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군 출신을 따로 조사할 계획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런 스펙에 대한 커트 라인도 조금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국민은행에 면접 가시는 분들의 스펙이 대략 요 정도가 되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은행에 지원하시게 될 텐데, 국민은행에서는 블라인드이지만 면접에 갈 때 면접관이 다른 그 어떤 은행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채용 설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들의 학교나 나이 이 부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학점, 영어 점수, 자격증에 대한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준비하셨던 다른 뭐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농협은행 이런 곳들에 비해서 면접에서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당연히 자소서는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분이 서류 지원하고 나서 역량검사 이제 진행하실 텐데, 그 역량검사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BI 면접에서 상반기 기출 면접 문제를 분석해 봐도 이제 역량 검사에 기반해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자소서에 기반해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기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나 스펙에 기반해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BI 면접에서 면접 단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BI 면접에서 질문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주로 서류 단계와 필기 단계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 대략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상반기에 갔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자소서를 잘 쓰면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스펙이 조금 부족하거나 영어 점수가 없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 채용 설명회에서 주요 스펙에 대한 질문으로 영어 점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영어 점수의 경우에 이제 한 500점까지는 토익 점수가 있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제 언급을 조심스럽게 채용 담당자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타 은행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점부터 그럼 우대에 가점이 들어가는지, 어학 점수에 대한 가점이 들어가는지는 이야기 안 해주시는데, 타행의 사례나 아니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관리하는 때의 영어 점수 가점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토익 700점 혹은 750점부터 뭐 이제 50점 단위로 1점씩 올라가면서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채용 설명회에서 400~500점은 딱히 가점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는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 600점대부터 뭔가 있을 수 있겠는데, 600점 역시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한 700부터 이제 유의미한 가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토익의 경우에는 이제 한 600 이하면은 굳이 이게 면접관에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도 600 이하, 500 이하인 경우에는 뭐 이제 굳이 뭐 작지 않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하시는데, 제 생각에 한 700 이하 이신 경우에는 굳이 적는다고 해서 큰 유의미한 부분이 없을 것 같고, 600 이상 되시는 경우에 그 600 이상 정도부터는 사실 우리가 토익 600 그렇게 어려운 점수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합격자 데이터 보더라도 거의 이제 토익 점수를 써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800대부터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00 이상부터 조금 그 토익 점수는 써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준점은 제가 이제 700으로 임의로 잡았는데, 채용 설명회에서는 한 500점까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해주시고, 합격자 데이터를 봤을 때 한 700부터나 써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점이나 자격증에 대해서도 면접관에게 데이터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대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기재를 해서 정량적인 가점이 안 들어가더라도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정성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자소서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은 다양하게 작성을 정량적인 우대가 안 되는 자격증의 경우에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상반기 스펙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 설명회에서 언급해 주신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직군이라는 말은요, 유니버셜 뱅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이란 모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한다. 그래서 개인기업, PB 고객 대상 금융상품 판매, 기업 금융 플러스 자산관리 서비스, 은행 업무 전반이라고 이제 여기에 채용 설명회에서 유니버셜 뱅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 인재는 유니버셜 뱅커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근무 지역 영업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내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이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전역 장교의 경우에 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필기 전형이 없고, 자, 일반과 ICT로 나누어서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원서 접수하실 때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첨부 파일 올바르게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은행의 영상에서도 안내 드렸었는데 이제 자격증 날짜를 오기재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데이터를 잘못 작성해서 졸업 예정일이라던가 토익 점수라던가 토익 자격증 취득 날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기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봐줘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시간 순서대로 요약을 기본적으로는 한 건데, 국민은행의 채용 설명회에서 채팅창에서 여러 질문들이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자소서에 대한 질문이 처음에도 나오고 나중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을 모아서 자소서에 대한 부분만 모아서 이제 이쪽에서 같이 통합해서 빠르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부분은 방금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지역 인재에 대한 언급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경기 지역 안에서도 지역 인재를 뽑는다.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 수도권 경기 지역 내에서 이 지역에서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경기 지역의 지역 전문가로 지원을 해라 라고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인천은 지방이나 이제 지역으로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 따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쪽으로 지원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장교 전형의 경우에는 11월 30일 이전 전역한 분들에 대해서만 11월 30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군대에 대한 상훈 경험이나 이런 부분도 어필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IT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IT 부분과 그냥 IT 부분과 IT 플랫폼으로 나뉘는데, IT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있죠? 그 컴퓨터에서 이제 대출을 실행해 줄 때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 발급할 때 그런 정보를 입력해서 이제 은행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IT의 업무에 가깝고, IT 플랫폼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다른 말로는 KB의 경우에는 KB 스타뱅킹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디지털 플랫폼, 주로는 직원보다는 고객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IT지만 IT는 직원 가까이에 있는 IT이고 IT 플랫폼 부분은
고객 가까이에 있는 스타뱅킹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고객과 이제 접점,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 관리 보수 개발하는 것들이 IT 플랫폼 쪽이라고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지원 부분을 결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언어나 뭐 C 언어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 본인이 코딩 테스트는 어쨌든 하나의 언어만 잘해서 이제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는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진 경험이 포트폴리오 면접에서 보게 될 텐데, 그 포트폴리오 면접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의 경험이 IT에 더 가까울지 IT 플랫폼에 더 가까울지를 염두하셔서 지원을 IT 부분 지원자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한 안내를 보면요, 키포인트에 대해서 인재상에 맞추어 작성해라, 그리고 분량을 체크한다, 표절 검사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챗 GPT 사용을 지향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량을 체크하시고 표절이나 챗 GPT 사용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챗 GPT를 사용하더라도 그 챗 GPT가 쓴 걸 복붙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응용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재상에 맞추어서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고객 우선주의, 적극적 사고와 행동, 자유가 책임, 다양한 가치 존중이라는 내용들이 적절하게 이 4가지 자소서 항목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각 항목별로 나는 요 항목에는 고객 우선주의를 넣어야 되겠다, 나는 요 항목에는 적극적 사고와 행동을 넣어야 되겠다, 요 항목에는 책임을 넣어야 되겠다, 요 항목에는 어떤 다양한 가치 존중 이런 걸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기반해서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될 테니까 자소서를 이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면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 면접 잘 봐서 자소서 서류 단계 면제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잘 작성을 하시는 걸 이제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토익은 700~800점부터 가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자격증 IT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비 일반의 경우에도 AFPK 등이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많이 지원해라, 지원자의 어떤 경험이나 저런 자소서 부분을 많이 평가한다, 자소서를 다 읽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될 때 이제 어떤 졸업일자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경력 같은 거는 이제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졸업일자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근데 경력은 제공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이를 유추해서 물어보거나 하진 않는다, 나이나 이런 어떤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사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했던 인턴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생활, 아니면 학교 생활,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나열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는 상관없다, 그 경험의 길이,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다 짧게 했다 이 길이는 상관없다, 짧은 거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열해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재상에 기반해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쭉 써본 다음에 요 4개에 부합하는 경험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면접에서도 그것들 위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길이는, 아르바이트 등의 길이는 상관없다. 어떤 이제 분들은 인턴 경험이 내가 좀 짧은데, 나 인턴 경험 좀 짧게 중간에 뭐 나왔는데,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블라인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이름 밝혀도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근무했던 어떤 회사명,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면 그냥 타행으로 안 하고 기업은행이라고 해도 된다 라고 회사명 정도는 밝히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은행들이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블라인드의 정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 않고 완화되어 있다
라고 전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뭐 자소서에서나 블라인드 위반으로 뭔가 서류 탈락하거나 할 위험성은 적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사명 같은 것들은 다 적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소재지 이런 것들을 밝혀도 되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것은 블라인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명이나 소재지 이런 것들은 다 기재가 가능하다. 만약에 지역 인재로 지원하실 때 그 지역에서 내가 뭘 해봤다거나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서류 전형 면제이신 분들도 이제 열심히 써라. 아까 이야기했고, 챗GPT 지향하고, 상반기에 만약에 지원하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복사한다고 하더라도 필터링 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면접이나 아니면 지원했다가 탈락했어도 상반기에 이제 자소서 뭐 어느 정도 그대로 응용해서 쓰는 것도 필터링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면접에서 만약에 탈락했던 것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뭐 1차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탈락한 것들 역시 전혀 반영이나 필터링 되지 않으니까 채용 담당자님도 삼수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면접에 떨어졌거나 어떤 중간 단계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원하고 나면 역량검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역량검사의 경우에는 직무 적합도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면접에서 이 결과에 기반해서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 어학점수 기재. 자격증은 다다익선은 아니나 많을수록 정량적인 가점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성적인 부분에서 면접에서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다 기재해라. IT는 어학 가점이 따로 없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IT의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 합격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나서 포트폴리오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2-3페이지 분량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 그 이상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기소개서와 함께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축약해서 2페이지 안에 제출하는 것 역시 능력이니까 그걸 잘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코딩 테스트에서 이제 유불리한 건 따로 어떤 언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유불리한 건 없고, 못하는 거는 입행 후에 배우면 된다. 코딩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입행해서 배우면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역량검사에 대해서는 역량검사에 게임이 있는데 게임 못하면 떨어지는 건지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었는데, 역량검사 자체가 합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서류 전형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역량검사는 합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량검사는 어떤 지원자들 중에서 답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역량검사를 통해서 어떤 줄을 세워서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점수를 차등해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검사에 대해서는 뭔가 자신을 포장하고 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기본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제 AI 면접이나 역량검사에 대한 뭐 유료나 무료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한 2년 정도 인크루트에 이제 AI 역량검사를 활용해서 수강생분들에게 이제 연습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볼 때도 과거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사람도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검사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봐라. 저도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빠르게 체크하는 속도에 있어서도 질문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속도에 있어서도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답변을 일관적으로 답변하는 게 중요한데 일관적으로 답변하는 노하우가 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은행이든 그냥 시중에 있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는 SQL 한 문항, 알고리즘 3문항 총 120분간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필기 전형은 NCS 필기 시험과 탑sit. 자, 탑sit이라는 건 디지털 공인 시험, 그래서 기술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이 있는데, 사실 원래 이 부분이 면접 단계에서 진행이 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필기 단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면접 단계에 있던 과거에 합격 후기들이나 수강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이 부분을 그냥 동영상강의만 조금 보고 가거나 아니면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갔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합격을 했다라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너무 걱정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있다면 공부를 당연히 하면 좋겠고,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100문항을 100분 동안 진행하는데 타행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타이트할 거다. 그래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40문항, 이게 이제 NCS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부분은 주로 의수문, 의사소통 능력, 수리 영역,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직무 심화 지식, 직무 심화 지식은 여러분들이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미시거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 미시거시 경제를 통해서 배운 게 약간 NCS와 섞인 느낌이 드는 것들이 이제 직무 심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미시것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틀에서는 이제 틀리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직업 기초 능력은 의수문 위주다. 직무 심화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경제금융 파트에 대한 내용이다. 상식은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 기조가 드리워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DTI와 LTV를 넘어서서 DSR이 시행되었고, DSR 시행 이후에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대출 인하기에도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대출 받을 때 가산금리가 더해지게, 대출금리라는 건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에 은행의 거래 고객 카드나 펀드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빠져서, 대출금리라는 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은행의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우대금리가 빠져서 결정이 되는데, 이 가산금리 부분을 더 올리는 겁니다. 미래에 금리 인상할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성까지 더해서 스트레스 금리, 그래서 가산금리를 이제 더해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해서 가산금리를 붙여서 고객들에게 대출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대출을 판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함이다. 요런 내용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9월에 2단계가 시행이 된 거고 내년에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식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미시거시 경제 이런 걸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최근 신문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건 최근 신문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기업은행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줄었는데, 국민은행은 이 부분이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국민은행의 필기시험에 준비하면서는 그 최근 경제금융 기사들, 신문 기사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식은 신문기사를 봐야 해결되는 부분, 직무심화 지식은 이제 기본적인 경제와 금융에 대한 내용들, 직업기초능력은 NCS 의수문 위주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 전형, 장교 전형은 미실시하고 이제 금융권 관련해서 최근 이슈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 어렵지 않다. 필기 전형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농담인지 진담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서류 합격 발표 나고 단기간에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식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 파트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겠지만 NCS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NCS는 단기간 공부한다고 갑자기 수리 영역이나 의사소통 영역 글을 몇 번 읽었다고 갑자기 빠르게 읽게 되거나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었다고 암산 능력이 향상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역시 그 풀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몇 번 해봤다고 그 문제들을 비슷한 유형을 다름에 다시 만났을 때 더 빠르게 풀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좀 쌓여야 NCS는 실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 부분이나 경제금융 파트에 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기 전형에서 커트라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시간 투입 대비 점수화 되는 부분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사실 NCS의 경우에는 단기간 공부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력 향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미리미리 해야 되고 필기 서류 합격 발표 이후에 아니면은 서류 합격 발표 전이라도 이제 사실 필기까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이 두 파트를 위주로 아니면 사실 탑시즌 공부하면 어느 정도 바로 점수가 오르는 부분이니까 남은 시간에는 이 부분들에 차라리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NCS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직업기초능력, 직무심화 지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직무심화 지식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미시것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조금은 약간 NCS스러워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환율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환율에 대한 내용이 조금 계산할 게 같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T는 아까 이야기 드린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코딩 테스트는 IT 담당자님께서 100준이나 프로그래머스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은행 채용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채팅창에 나온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려보면 나이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항상 30대 합격자가 있었다. 공백기가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공백기에 어떤 걸 좀 했는지는 중요할 것 같다. 공백기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서류가 서류로 끝나냐 아니면 누적해서 점수를 끌고 오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각 전형에 최선을 다해서 꼭 봐줬으면 한다라는 진부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말에는 이제 사실은 답이 있죠. 각 전형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은행들은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이라는 공통된 채용에 대한 기본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서류와 필기 그리고 면접 전형은 제로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다만 면접 전형 1, 2차는 합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은행들의 채용에 있어서 누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로 베이스다. 그런데 면접 단계는 합산이 된다. 면접의 경우에는 많은 은행들에서 합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도 면접은 좀 합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요건 저의 이제 어떤 뇌피셜이 섞인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나머지
국민은행 디지털 서포터즈 인턴 경험 이런 거 언급하는 거 당연히 너무 좋다. 짧은 경험이라도 이제 최대한 이제 인재상에 맞춰서 어필을 해봐라. 그 다음에 면접 때도 학점이 공개된다. 역량 검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출신 지역과 학교는 블라인드 된다. 국민은행의 경우에 국민은행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에 가면서는 충분히 공부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면접관이 있다. 자, 타사 근무 회사명 말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해서 이제 서류 전형과 그 다음 필기 전형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역량 검사에 대해서까지 주요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면서 합격 스펙까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자소서 필기 스펙 안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 면접 일자가 가까워지면 필기 합격자 발표쯤 했을 때 면접에 대한 상반기 기출문제와 함께 면접 안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면접의 기출문제와 그리고 면접의 이제 BEI 기출문제, 세일즈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기출 자료집을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와 블로그를 잘 살펴보고 계시다가 신청하실 시기가 되면, 서류 합격하고 나서 하실 시기가 되면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국민은행의 서류 그리고 필기 단계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